지연이 머리 만져봤냐? 아, 예, 스님. 이렇게 만져보고. 왜 머리를 만지라고 하는 건지 저는 몰랐어요. 조계사도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이지만 도심 사찰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주 정말로 아주 서울 가장 중심인데 법당 하나 떨렁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찰이 이렇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가만히 유심히 눈여겨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한국 불교 조계사 도량은 비록 시내에 있지만 내가 느끼는 감동이 나는 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글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제 페이스북에 사진도 하나 올렸는데 겨울이 됐는데 일주문 도로 입구 양옆에 이거 구름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연못이 작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름에 물이 퐁퐁퐁 올라옵니다. 이제 가을까지는 관리계에서 서있지를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겨우 내내 거기서 퐁퐁 올라와. 그러다 보면 물이 올라오니까 추우니까 얼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는 다 얼고. 요 중간에만 물이 계속 끓으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됐어.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서면 미끄러지고 굉장히 재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내가 앉아서 봤어. 근데 물을 먹고 미끄러지들끼리 놀고 참새도 하는데 그걸 보고 삭막한 도시에 만약에 저 전기를 껐더라면 이 애들이 어디 가서 물을 먹지? 한강까지 날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 절대 끄지 말아라 해서 조계사의 작은 민물까지도 살리는 배려하는 조계사의 모습이다. 이게 나는 굉장히 아주 조계사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계사 딱 들어오는데 아주 돈통이 있습니다. 둥그런 거 보이시죠? 되게 보기 싫잖아. 지금도 보기 싫긴 해. 조계사에 딱 들어오면 그것부터 딱 보여서 저거 좀 치워라. 보기 싫다. 이거 안 치워. 그 어느 날 딱 갔다가 오는데 80대 된 노인네가 허리가 구부러지는데 지팡이를 걷다가 탁 기대놓고 속주머니에서 꿈치럭꿈치럭 그다음에 1,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더니 쫙 펴서 걷다가 딱 넣는 거예요. 하면서 합장을 하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에 스쳐 지나가는 저 보시통을 80노인네가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속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20분 동안 합장원에 져 있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이에요. 치우지 말아라. 비록 보기는 싫지만 저 보시통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럼 저 돈을 어떻게 써야지? 이게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노래잖아요. 그 일주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지나가요. 그래도 그거 다 보시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법보신문하고 외국의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손 다치고 다리 다치고 체력이 모자라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난치병이 돼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매월 음력 초 3일 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류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도 저 전통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도심 속의 아름다움이다. 지금 어느 곳에 가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또 할매들이 허리가 아프고 하면 유모차 할매들이 이런 걸 끌고 다녀. 그걸 끌고 다니는데 조계사도 그런 분이 있는데 많이 계세요. 쭉 끌고 탑 있는 데서 추운 겨운 날 그걸 옆에다가 자기 자가용을 옆에 놓고 탈을 향해서 합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한참 보면
저것 또한 조계사의 아름다움이다. 저 80 노인네의 가슴에 어떤 소원과 원한과 바람이 있길래 추운 날 두 손을 모으고 자가용 옆에 저렇게 두고 허리가 구부러 땅에 대일 정도예요. 이게 잡아야 되는데 하니까 하고 있던 모습을 보면 아, 저것 또한 조계사, 토심사 조계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이 도심 속에도 아름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초하루 되면 밥 먹고 떡줄이 2시간 걸립니다. 보셨죠, 떡줄? 저는 굉장히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떡 하나가 저렇게 욕심이 저렇게 많지, 저걸 봐달라고 왜 2시간 서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서봤어. 2시간 맨 뒤에 서서 계속 따라가서 2시간 걸리다 떡 하나 봐. 이런 거 떡 하나 봤는데, 그 떡을 받으려고 2시간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더 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내도 필요하잖아요. 오직 이 할머니 이제 어른들의 자기가 먹으려고 떡을 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에게 올렸던 이 공양물을 가져가서 손자나 아이들의 먹이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기 한다고 판단이 들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기다렸다 떡을 받아서 가져가서 애들 먹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법당에서 2시간 기도하라고 하겠어? 굳이 터가지고 뒤에 따라가서 떡 하나 받아서 바가변으로 가는 모습이, 와, 저거 아름다움이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고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이 공양을 아이들 먹으면 건강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2시간 길을 섰다가 떡을 받아 가는 거예요. 이게 조계사 아름다움이라 보니까 나는 처음에 그 일을 못했어. 떡 요즘 흔해 빠진 떡인데 왜 저렇게 떡을 받으려고 2시간 동안 서 있을까? 내가 서서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니까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고. 그래서 도신사찰 조계사지만 조계사가 그런, 내가 보기에는 아름다움과 감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요, 이거 아주. 조계사가 지금 사실은 담을 추고 문을 만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30분, 직장인들이 30분, 40분 돌아가야 돼요. 사방 열려서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 힐링의 공간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조명을 밤에 되면 아름답게 해놨거든요. 이제 템플, 야경 템플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름다운 야경 템플 음악회를 하는데, 요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호텔만 40개예요. 낮에 관광을 하고 밤에 숙소 들어오면 서울에서 나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인사동 8시 반이면 벌써 다 문 닫기 시작합니다. 고궁 저녁에 문 다 닫아버리죠. 어디가? 갈 데가 없어요. 한옥마을 유일하게 저녁에 마음 놓고 그냥 가볍게 나와서 걸을 수 있는 곳이 조계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밤 야경, 그래서 야경 템플 때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체험도 하고 다식 만들기도 하고 지압 만들기도 하고 차 체험도 하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많이 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밤 11시라면 이제 나무도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등을 다 끕니다. 조명, 기본 조명만 해놓고 쭉 끄면 밤 11시, 법당 11시면 문을 닫아요. 노숙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11시 문을 닫고 나면 테라스 있는데, 저쪽 소나무 있는 데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 시간이 이제 한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90%는 조기 퇴직을 하신 분들이 앉아서 하염없이 법당을 향해서 쳐다보이는 분들이 많고, 고민과 자기의 싸움과 뭔가 이런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하염없이 부처님 법당을 쳐다보고 1시간, 2시간씩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워 얘기를 못해.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근데 이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고민들이 굉장히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지난번에 이쪽에 테라스 있는 쪽에 여기서 법당을 향해서 젊은 분 가방 요만 네모 가방 하나 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서 그냥 법당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뒷모습이 굉장히 처량하기도 하고 뭔가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말을 걸기가 좀 그래서 극락전 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주 계시네 하니까 말을 탁 걸어주는 거예요. 예, 뭐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이제 내 말을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조기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한 달 동안은 무지 좋다는 거예요. 회사 일찍 안 나가도 되지, 막 뭐 시간 구애 안 받지. 친구 한 달 동안 다 만나버리지. 만나고 나니까 친구 만나기도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 보기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가방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안 나오더라도 밤이 되면 한 바퀴 돌아야 가슴이 툭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을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그 자존심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주유소 따라가서 하든지 뭐라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싶어서 나중에 차 한잔하러 나중에 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진짜 왔어요. 차라리서 한 2시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서울 노인복지관에 목욕봉사를 이제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엔 안 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갔는데 이게 재미나는가 봐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아상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불교에서 조기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저래서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보고 조계사가 어느 누구가 다가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힐링의 공간이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면 그것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결국은 불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래서 조계사가 여하튼 내가 보면 감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보면 아주 이런 것들이. 많죠. 내가 첫 번째 고면을 사춘기 18살에 사춘기가 한번 왔고 그때는 내가 왜 스님이지?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일타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비장애를 갔습니다. 내가 조금 늦게 갔으면 길이 늦어 막 갔는데 벌써 거화를 해가지고 불이 타고 막 스님들하고 아미타불 하고 보살들 쭉 있는데 늦게 가가지고 옆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딱 있는데 옆에 보살님이 한 분이 정말로 풀을 팍팍하게 입은 성복을 입고 비닐을 쭉 한 6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고무줄을 신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발등에 뚝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거느끼지도 않고. 그걸 옆에서 이렇게 합장하면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참 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저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연이라고 하는 성녀가 어릴 때 출가해서 열반에 들었을 때에 그래도 잘 죽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정말 아까운 스님이 또 한 분이 열반에 드셨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지, 정말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을 할까, 정말 울어줄 사람이 옆에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막 중압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난 중압감이 밀려오고, 젊었을 때에 느끼지 못했던 생각들, 젊었을 때는 막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저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라라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중압감 밀려오고, 이게 철이 드는 것인가? 사춘기가 온 것인가? 싶어서 자다가도 뻘떡이다 괜히 앉아서 이렇게 폼도 잡아보고, 법당에 들어가서 밤새도 절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기가 일단 돌아갔을 때 그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어릴 때 나는 스님이 뭔지 모르고 스님이 됐는데, 출가를 하고 고등학교를 낮에는 학교 가고 교복 입고 집에 오면 승복 입고 했으니까 왜 내가 머리를 깎아야지 스님이지, 학교는 왜 내가 학생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의 정리가 나는 속인이 아니고 수행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어서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지? 초심을 잃지 않고 쭉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 노스님이 이제 신소천 노스님이신데, 아침마다 밥상을 가지고 서희병을 내가 어릴 때 했거든요. 밥상을 가지고 들어가면 꼭 머리를 만지라고 그래. 지연이 머리 만져봤냐? 예 스님. 이렇게 만져보고, 왜 머리를 만지라고 하는 건지 저는 몰랐어요. 머리도 까칠까칠한 머리 매일 그렇게 만지라고 그래. 우리 노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대가 넘어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30대 한 중반 정도 돼가지고 어느 날 세수를 딱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스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노스님 왜 머리를 만지라고 그랬지? 너는 속인이 아니고 수행자고 스님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아침에 나에게 일깨워줬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30년 지금 그걸 느껴서 나는 스님이지. 나는 스님이네. 수행자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바보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알려줬는데 30년 후서 이걸 깨달았으니까 완전히 바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나 화두입니다. 요즘도 머리 만져서 혼자 만져. 나는 스님이네. 이 몇 마디만 잊어먹지 않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각인을 하면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스님, 난 수행자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 생각해도 이게 내 화두라. 나는 스님이구나. 그러니까 머리 만지는 게 화두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한 2번 정도. 물론 스님 많습니다. 스님들도 괴로움과 슬픔, 고민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속인을 보는데 엉엉 울 수도 없고 누구한테 상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은 스스로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과 고뇌를 가지고 화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혼자 앉아서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그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스님도 당연히 인간인데 눈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자기 생각과 마음의 정리가 돼가는 과정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언제 될란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의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부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싶은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생이 돼서 졸업을 하고 군에 갔다고 직장을 잡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것이 나는 없다고 굉장히 판단이 많이 들어요. 대학 진학도 부모들이 선택해주고 이거 다 해가지고 직장생활 딱 하고 현실로 자기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직장에 대한 문제, 또 요즘은, 가장 큰 문제가 나는 보면,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을 때에 요즘 아내도 한 명이고 남편도 한 명이었을 때 양쪽 부모를 다 보양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여기에 대한 무게감은 굉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두 사람이 양쪽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요즘 젊은이들 진짜 고민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들으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부수적으로 막 일어나면 고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신앙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불교 같으면 정말로 저녁에 조용히 법당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반성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지? 아니, 난 한 가정의 아빠고 남편이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지? 60억 중에서 오직 나의 아내는 나 한 사람 바라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면 결국은 어느 누구가 답을 주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해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나를 아는 주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앙심 힘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심을 바닥에 작은 나무를 딱 심기면 홍수가 태풍이 불 때 이 나무는 뽑혀버리겠죠. 그러나 큰 고목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딱 있으면 어떤 홍수나 어떤 태풍이 불어도 가지는 흔들리지만 미리툭지까지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처럼 신앙이 딱 자기 가슴에 딱 정립이 돼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갈등, 번민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 흔들리게 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 요즘 젊은이들이 막 그냥 고민하고 책임감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이게 이제 사춘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못 느끼면 변화가 없잖아요. 책임감,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로의 책임감, 한 가정의 과장은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도 벌어야지, 아이들도 잘 키워야지, 아내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라는 주변 사람들, 가정들 해줘야지, 이런 걸 하면 무게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드는구나, 잘 스스로 정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법당에서 법문을 하면서 눈물이 확 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와, 이거 아주 막 난감하더라고. 왜냐하면 생명살림 방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제가 하다가 조계사는 이제 살아있는 민물과 조류를 살려주긴 하지만 가는 데마다 난치병 아이들 10명을 선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해인사로 가는데 해인사에서 난치병 아이들 7살짜리 9살이 해서 난치병 아이들 선정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 신도들이 5,000명 약사 정건을 하고 발언문을 해서 그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이제 발언문을 하고 선정을 딱 해서 명단이 딱 왔는데 이거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도와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살림 방생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방생을 하고 있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7살짜리인데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응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계속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얼굴을 보이다가 자꾸 흐리지고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흐릿해, 이런 소리를 엄마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물론 뭐 도움도 되지만 그날 참석을 한대. 하면 아이한테 뭐 선물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선물을 무엇을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선물을 받을 생각을 안 해봤대.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아이가 조교사 신도들이 스님들이 이 아이가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엄마는 병원에서 이 아이가 우리 가족과 오래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항상 누워 있으니까 매트, 복심반 매트를 선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설명을 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울 수도 없고. 그래서 법문을 하다가 눈을 감고 한 5분 가만히 있었지.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가 울면 아내가 왜 저리가 울까, 눈물을 흘릴까, 자기 입장에 생각해서 다독거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아기가 울면, 아기가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7개월, 8개월 된 아기나 한 달, 1년 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축적하거나, 이것을 엄마가 모르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좀 질러야 되고, 아내의 눈물을 보면 그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가지었을 때는 가정이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감정에 또 약해져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자기 감정에 조금 충실하면 친구와 친구 간에, 회사 간에, 동료 선후배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친구가 슬프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불러내서 전화 한 통해서 야 우리 힘내 소주 한잔 하자 해서 위로해주고 보내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때론 좀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감정들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참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이제 사실은 하나인데, 각자의 자기의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옆에서 누구 말을 하면 자꾸 위안은 되겠죠. 위안인데 요즘은 사회가 막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생각들 많고 힘들 우리 많을 겁니다. 우리 요즘 이제 사회 흐름을 제가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보이는 사물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서로 안아주고 위하고 다독거리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안 되고 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먼저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나 사는 사람들이 부정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삶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삶을 가지면 서로 위하고 아끼고 다독거리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의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자기를 관자고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지 않고
한 생각 딱 떨어뜨려서 좀 가는 삶을 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좀 급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책 2월달에 나온 것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주 천천히만 곤란한데요 이러더라고.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는 조고각하. 멀리 보지 않고 자기 발밑을 항상 먼저 쳐다봐라. 살펴라. 그렇게 되면 젊은이도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힐링을 얻고 자기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